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원 리딩의 김지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강의 들으시고 우리 강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 가지셨죠? 자, 오늘도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문제별 포인트, 추가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문제 먼저 푸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푸신 다음에 리뷰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문제는 테스트 1의 파트 5, 116번에서 130번까지 15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15문제를 풀었으나 30개 이상의 문제를 푼 듯한 그런 많은 포인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116번부터 시작해 보시죠. 자, 116번의 A, B, C 보기를 보시고 조금 고단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번과 B번을 구별하라고 낸 문제구나라고 감이 잡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빈칸 A 앞뒤를 보시면 분명히 문장의 주어가 되는 그 프로모션이 주어. 빈칸 끝날 것이다 8월 말에라고 해서 끝나다라는 B번이 정답입니다 라는 거는 물론 고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A번의 invalidate가 무효화하다 뭔가 이렇게 끝나는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A번과 B번이 뜻이 조금 헷갈리게 출제가 될 경우에는 항상 이 포인트 기억하셔야 되겠죠? invalidate는 무효화하다라는 타 동사이지만 expire 만료되다라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목적어 없다, 수동태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항상 따라오는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 목적어 없이 자동사 expires 능동으로 들어가는 거 전혀 문제 없이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답을 B번으로 고르고 나서 빈칸 뒤에 요것도 한번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말에라고 해석이 되었는데 어디의 끝에 말에라고 했을 때 at the end of도 쓰고 반대로 초에 시작이라고 했을 때는 at the beginning of를 쓰는데 시험 문제는 at 자리도 나오고 beginning ing 혹은 end 이런 명사 자리도 나올 수 있더라. 그래서 뭐뭐의 끝에 뭐뭐의 시작에 라는 관용어구로 외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7번 문제 가겠습니다. A, B, C 보기 보시고 대명사 문제인가 싶어서 빈칸 앞을 들어가 봤더니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것은 복수명사 주택 가격이 되겠고 인, 이하 전치사고 걸러내면 비동사 뒤에 해석 들어가 보니까 비교 대상이 나올 차례가 되고 있죠. 그러면 뉴욕의 집값이 그 옆에 인접주인 뉴저지의 집값과 비교가 되는 문장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굳이 우리말로 해석을 좀 더 해보니까 뉴욕의 집값이 인접한 주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해서 앞쪽에 나오는 명사 cost를 받아줄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라서 정답이 바로 D번의 those가 되었는데 물론 A번의 anyone,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오답이더라. B번의 other는 늘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빈칸에 단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C번이 왜 안 되고 D번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C번과 D번은 둘 다 지시 대명사로 같은 문장 속에 명사 대신 쓰이는데 단수 명사를 대신받을 때 that을 쓰고 복수 명사를 대신받을 때 those를 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앞쪽에 cost가 복수였기 때문에 C번의 단수 명사 받아주는 애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D번의 those가 정답이다는 거기서 결판이 났는데 항상 주의할 것이 이렇게 같은 문장 속에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that과 those 뒤에는 반드시 수식어 거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전치사 구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서의 그것들, 뭐뭐 하는 그것들 이렇게 한정해주는 수식어구가 뒤에 나오면서 해석상으로 뭐뭐 하는 그것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거기까지 몰랐다 하더라도 앞에 나오는 cost가 복수기 때문에 D번이다라고 답 고르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추가 포인트 잡아드리면 특히 D번의 those는 those who라는 패턴으로 나와서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신 분들은요, 뭐 이런 안내방송 나올 때 있잖아요. Those who are with children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뭐 하는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또 관용어구를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로 지금의 정답이었던 이 those를 비롯해서 that이나 those나
this나 these가 전부 다 명사를 수식하는 지시 형용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뜻은 짐작 가능하시죠? 만약에 that과 those가 나오면 그 뭐뭐뭐, this, these가 나오면 이 뭐뭐뭐, 그냥 그 정도 해석인데 굳이 예문을 쓰자면 that person, 단수를 수식하고 this door, 역시 단수를 수식하고 하지만 those documents, 복수를 수식하고 these employees, 복수를 수식하니까 단복수만 조금 신경 써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that과 those의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의 패턴까지 추가로 잡아주시면 이 문제는 됐습니다. 다음 문제 118번 가시죠. 제가 말하는 건 그냥 보자마자 be widely known for 라고 그냥 잡았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원칙을 얘기하면 빈칸 앞뒤 비동사 PP의 수동태 구문이니까 수식하는 부사 자리다라고 해서 널리 알려진이라고 물론 들어가는데요. 워낙에 덩어리 표현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러면 widely가 지금처럼 문제 나오기도 하고 요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 빈칸 뚫릴지 모르니까 뭐뭐로 널리 알려지다라고 외워두시는데 실제로 widely를 쏙 빼고 나면 be known for 까지만 쓰더라도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be famous for, be renowned for 전부 다 for를 쓴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외우기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이 표현들 암기를 해 두시되 이때 for가 들어간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 때문에 be known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누구에게 알려지다. to의 해석을 살려서 누구에게 알려지다. 대중들에게 알려지다. be known to the public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뭐뭐로서 알려지다라는 자격의 as가 들어가서 be known as a prominent lawyer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로서 알려지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전치사가 뜻에 따라서 for도 오고 to도 오고 as도 올 수 있다까지 추가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19번입니다. 빈칸 정답 A번 다들 고르셨을 텐데 사실 A번 답 고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해석 들어가 봤더니 문장의 주어가 동명사 메이킹이죠. 바로 그 설문조사를 익명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식입니다. 정직한 뭘 얻겠어요? 설문조사는 의견을 얻는 것이다. A번 정답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는데 B번의 clue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의 단서, 실마리 이런 뜻이니까 답이 안 되겠고 C번의 기회라든가 D번의 결정은 설문조사로 얻을 수 있는 고객님들의 의견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정답이 A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그러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문장이에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어서 바로 요거. 동명사 메이킹이 주어인데 동명사 목적어로 surface가 나왔는데 그 뒤에 형용사 보어 나왔다가 잡혀야 되겠죠? 나 토익 공부 좀 했어 하시는 분들은 보통 make 동사 요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안 정리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 make 동사가 오형식일 때 목적어가 형용사 보어한 상태로 만들다라고 해서 요 자리가 포인트. 예문을 보니까 정보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다. 바로 요 자리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고 지금 보는 요 문장에서도 그 형용사 보어가 나왔구만 이라고 찝어주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형용사 보어만 나온 줄 알았더니 사실 make는 사역동사의 일종이기도 하죠. 사역동사일 때는 목적어로 하여금 뭐뭐 하는 것을 시키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PP가 모두 나온다. 구별점은 목적어하고의 관계를 따져서 목적어가 뭔가를 하도록 시키는 능동이면 동사 원형이고요. 목적어가 뭐를 당하도록 시키는 느낌의 수동이면 PP. 예문 보니까 목적어인 그 직원이 수정하도록 시키는 능동이니까 동사 원형이고요. 목적어인 보고서가 수정되도록 하는 수동이니까 PP. 확인되셨죠? 어게서 알고 있었던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예문 보면서 확실하게 포인트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make 동사가 명사보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징, 앞에 나오는 목적어와 보어가 동격일 때 쓸 수 있습니다. 목적어인 그 사람을 좋은 매니저로 만들다. 뭐 수년 동안의 훈련이 그 사람을 좋은 매니저로 만들었어요. 뭐 이런 말 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목적어인 그 사람과 매니저가 동격이기 때문에 명사보호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정리를 딱 해놓고 나면 나중에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형용사 보호 이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서 그것도 추가로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0번입니다. 자, 빈칸 들어가는 A, B, 3 전치사 문제입니다. 전치사는 수거 문제이거나 아니면 해석으로 푸는 문제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빈칸 앞뒤 해석을 해봤더니 콤마 앞에 예약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빈칸 뒤 식당에 앉자마자 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근거가 immediately가 있잖아요. 그래서 즉시 앉았다, 도착하자마자의 패턴이 되니까 뭐뭐 하자마자 라는 바로 얘가 떠올라 주면서 전치사 upon이나 on 다음에 전치사니까 명사, 동명사 다 나올 수가 있는데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라는 뜻으로 앞쪽에 예약했다는 말과 연결이 되면서 정답은 바로 C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얼마나 자주 쓰이면 이런 문장들이 되게 자주 보여요. 그래서 그냥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on ing,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물론 좋은데 이렇게 예문으로 외워두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on arriving, upon arriving, 도착하자마자, upon receiving the package, 물건을 받자마자, upon the review, 그러면 철저하게 검토하자마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가지 예문은 그냥 통째로 암기를 해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정답이 C번이다 라고 일단 정답 보이는 잡았어요. 그런데 이거 잡고 넘어가야죠. 자, 저게 뭐냐? 분사 구문인데 왜 분사 구문이 만들어졌을까 해석을 해보니까 예약을 했고 즉시 앉았고의 관계를 따져보면 예약을 했기 때문에 앉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접속사 요게 생략이 되어 있었다를 잡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원래는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 because 뒤에 그 사람들 뒤에 나오는 저 사람과 동료가 만들었다 예약을 이 되는 거예요. 시제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앉은 것은 과거, 그러면 예약을 한 것은 과거보다 이전인 과거 완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축약을 시키기 위해서 분사 구문의 첫 번째 순서 접속사 없애기, 주어 없애기, 동사 원형 끌어낼게요. 에다가 ing, having, 그 다음에 made 그대로 흘러가게 되더라. 그래서 요렇게 변해서 제가 되었네 라고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분사구문 캐치 안 하신 분들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정답이 뭐다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추가 포인트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점수 잡는 Hackers.